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16-5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픈 마음, 심리 질병을 앓는 사람의 그 아픔을 치료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4가지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 두 번째는 영성치료 방법들, 세 번째는 환경치료와 그리고 또 약물치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1:1 치료 방법, 맞춤치료. 이 맞춤치료는 5가지 성품, 5-14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영역 때문에 상처를 받았구나. 그러면 그 영역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치료해 주는 거죠. 뭔가 변화와 발전이 없어서 무기력해진다. 그러면 영원성 안에 들어있는 변화와 발전의 방법들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또 이 사람이 이제 그 억압을 받았다. 그럼 어떤 억압을 받았는지에서 인격성 안에 있는 자유의 기능을 가지고 이 억압을 해방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5-14는 살아가고자 하는 본능의 욕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병들었을 때 치료해 줄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4가지 자존감 높여주기, 그 다음에 영성치료, 그 다음에 약물과 환경치료, 그 다음에 1:1 맞춤치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아픈 마음을 가진 분들을 도와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아픈 감정을 치료하기 위한 과정 10단계의 내용인데요. 코칭을 훈련하신 분들은 코칭의 방법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셔서 유익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는 페이지로는 322쪽인데요. 상한 감정의 이름 짓기. 나를 힘들게 하는 나쁜 감정이 분노인지 우울함인지 사람을 기피하는 대인기피인지 혹은 갑자기 어떻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공황장애인지 등을 파악을 해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단 분류하는 게 좋죠.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당신은 공황장애입니다. 당신은 우울증입니다. 저는 이 이름을 상대방에게 규정하는 것은 이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지금 상황이 치료가 됐어요. 사건도 해결됐고 다. 그래서 건강한데 항상 어떤 좀 마음의 우울함만 있으면은 나 우울증에 다시 도졌나 봐. 자기 스스로가 우울증을 끌어낸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에게는 규정하기보다는 우울 지수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좀 두려움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게 좋고, 다만 상담자의 입장에서는 이분은 이제 영역을 구분을 좀 하는 것이 좋죠. 공황장애 쪽이다. 이분은 우울증 쪽이다. 이렇게 요걸 좀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원인 분석입니다. 치유의 시작은 원인을 분석하고 답을 찾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죠.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이 모르면 그것을 상담자와 함께 찾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지금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전에 연결된 어떤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전에 했던 트라우마 같은 어떤 상태들이 지금 다시 반복이 됐다 그러면 옛날에 일어났던 비슷한 동기적인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 상담을 할 때 지금 요런 심리적 상태가 되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요걸 항상 제가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처음에 치료받았는데 우리 뇌는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러면 그 비슷한 상황이 다시 딱 펼쳐지면 그 심리적 상태가 다시 학습된 효과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는 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때 그럼 어떻게 대처했지? 요걸 또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유기적 연결고리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고 아픈 마음을 치유해 가는데 중요한 요소는 분석입니다. 자, 분석할 때는 1차, 2차, 3차까지 분석을 하는데요. 1차 분석은 본인의 감정을 아프게 한 원인들을 분석을 하고 2차 분석은 아픈 감정을 유발시킨 사람, 예를 들면 뭐 아내가 남편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그러면 그 남편의 성장 과정이나 이런 것도 분석을 합니다. 2차 분석에. 그 다음에 3차 분석은 그 남편에게 영향을 미쳤던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삶은 어떠했는지, 그들은 왜 그렇게 자녀에게 교육을 하고 자녀에게 그런 걸 요구를 했는지, 이제 그분들까지 분석을 쫙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알게 되고 아픈 사람도 그걸 공감을 하면 치유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세 번째는 이제 의지를 갖는 겁니다. 방법도 있고 길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다.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로 합니다. 첫째는 지금의 감정이 삶에, 인간관계, 업무나 학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두 번째, 이대로 둔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네, 큰 목표와 과정의 작은 목표예요.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분석하고 나면 다음에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목표가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야 아픈 감정을 치유하기 위한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뒤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있지도 않죠. 이게 해결 방법입니다. 현실의 감정에만 매여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매일 후회만 하고 있어도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경험으로 삼고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큰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목표가 세워졌으면은 가는 과정에 작은 목표들로 징검다리를 세워야 합니다. 당장 이 시간 이후부터 영적인 일이든 현실적인 일이든 할 일을 찾아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당부하는 것은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행동 원칙을 따라가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해줍니다. 감정을 따라가면 그 감정이 더 자꾸 안 좋아지는 쪽으로 나를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그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되고 감정보다는 내가 정한 행동 원칙이 있습니다. 그 행동 원칙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치유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잘 짜놨어도 그냥 여전히 난 하기 싫어. 하기 싫은 감정에 그냥 매여 있으면은 그 감정에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에이씨, 그래도 해야 돼. 지금 계획 짜놓은 게 뭐지? 그래, 무조건 한다. 그리고 행동으로 딱 옮기면은 이제 그 행동은 새로운 정보를 나에게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 정보는 나에게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서 그 감정의 아픔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꼭 기억해 두세요.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행동 원칙을 따라가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0가지인데 지금 4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용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나머지 6가지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